Hello everyone, this is Sunny for your EGG class.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형식 문장과 수동태를 본격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삼형식 문장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다 보니 동사 변화에 이런 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형식 문장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동사 변화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같이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학습해 보고 사형식 문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동사 변화는 이렇게 세 개가 하나의 세트로 외워지는데요.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외워서 암기해서 이렇게 익숙해져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 분사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빨간색으로 중요하다라는 설명까지 했었는데요. 이 과거 분사형에서 혼란이 생길까봐 지금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자, walk, go, run 어떤 뜻이죠? 걷다, 가다, 달리다 모두 을룰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동사의 공통점은 바로 자동사입니다. 영어로는 intransitive verb 그러죠? 자동사입니다. 그런데 cut은요 뭐뭐를 자르다 bore는요 뭐뭐를 지난 시간에 했던 중요한 단어네요. 중요한 동사네요. 몇 형식이죠? 3형식으로서 감정동사 기억나시나요? 누구누구를 지루하게 하다 라는 뜻이죠. 자, 이 bear, 곰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뭐를 누구누구를 낳다 라는 뜻이죠. 자, make는 뭐뭐를 만들다 라는 뜻이죠. 이 네 개의 공통점은 다 을룰을 연결할 수 있는 타동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ransitive verb, 그래서 VT라고 하죠. 자, 우리가 세트로 외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규칙적으로 변하고 얘는 불규칙적으로 go, went, gone 변하고 어때요? cut은 cut 세 개가 형태가 똑같네요.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자, 원형은 여러분 아시죠? 조동사 뒤에 원형이고요. 또 3인칭 단수가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그냥 현재 시제에도 원형을 씁니다. 그러면 과거형은 어떤 걸까요? 뭐뭐 했다 라고 과거 시제를 입혀주면 되죠.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능동입니다.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겠고 이런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오는 과거 시제일 뿐입니다. 뭐뭐 했다, 뭐뭐를 잘랐다, 뭐뭐를 지루하게 했다, 뭐뭐를 낳았다, 뭐뭐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죠. 자, 가장 중요한 과거 분사형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형용사로 변하는 용법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어떻게 되죠? 수동으로 써요. 뭐뭐 된, 뭐뭐 당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unidentified object 미확인된 물체라는 말이 있었죠. fried chicken.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동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목적어가 일반적으로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이해가 안 되시면 앞에 3형식 문장을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have나 had, has 이런 것과 함께 동사의 pp가 쓰이면 얘는요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완료 시제가 오게 되면 뒤에 목적어가 오는 필요하다면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겠고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얘는 수동이 아니라 얘는 능동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 분사형은 지난번에는 요 하나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냐면 요 have 동사와 같이 쓰인다면 능동의 완료 시제. 자, 이거는 뭐라고요?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 형태이지만 표현이지만 have가 없는 한 얘는 형용사로서 수동의 의미를 갖고 뭐뭐 당한, 뭐뭐 된으로 쓰이는구나. 절대 동사가 아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눠서 볼까요? 자동사, walked, gone, run 이런 동사들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몇 번만 해당이 될까요? 뭐는 안 되죠? 네, 목적어를 갖지 않기 때문에 수동이 안 되니까 2번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사의 pp는 완료 시제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타동사의 pp는요. 두 가지 다 됩니다. 자, 첫 번째 형용사도 되고요. 두 번째 완료 시제도 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형용사는 수동이고 완료 시제는 의미상 능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와야 합니다. 요거하고 똑같아요. 과거 시제하고 다만 시제상 완료, 뭐뭐 했던 적이 있다, 대과거 이런 식의 표현만 있을 뿐입니다. 어떨 때만 have랑 같이 쓰였을 때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의 이 세 가지 동사 변화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사용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용식 동사는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자, 이런 구조를 갖죠. subject가 주어가 verb 동사 한다. indirect object 간접 목적어에게 왜 얘를 간접 목적어라고 할까요? 목적어 같으나 을르를 갖지 않아요. 을르리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뭐에게라고 표현하니까 간접적인 목적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를 직목이라고 합니다. 직접 목적어죠. direct object죠. 그래서 IO에게 DO를 V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동사 살펴볼게요. give IO에게 DO를 주다. bring IO에게 DO를 가져다 주다. show IO에게 DO를 보여주다. tell 말해주다. offer 제공해주다. lend 빌려주다. send IO에게 DO를 보내주다. allow 허용해주다. owe IO DO 하면 IO에게 DO를 빚지다. hand는요 IO에게 DO를 건네주다입니다. 예문 확인하겠습니다. The company 주어져 gave my daughter 회사가 주었습니다. 나의 daughter에게 자, 명사가 쓰인 하는 이유는 목적어인 거예요. a prize DO죠. 한 어떤 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나의 딸에게 상을 주었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나의 딸이 주어로 나왔네요. 이렇게 주어로. 그러면 내 딸 입장에서는요. 목적어가 앞으로 나왔죠? 자, 이 목적어가 앞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내 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given. 받았겠죠? 주어진 받았겠죠? given. 그래서 얘는 pp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품사가요. 완료 없잖아요? 형용사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동사. My daughter was given. 받았습니다. 됐죠?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 자, my daughter는 주어로 나갔고, gave는 given이 되어서 왔어요. 그럼 이 DO는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내려줍니다. a prize. 자, 그럼 해석은요? My daughter was given a prize. 내 딸은 상을 하나를 주어졌습니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굳이 쓰겠다면, 안 써도 좋지만 굳이 쓰겠다면 by the compan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문 봅니다. Amy handed John a flower. 자, Amy가 해석 뭐였죠? 건네주었다. John에게 a flower를. 그럼 John 입장에서는요. was handed. 건네졌습니다. 건네졌습니다. 무엇을? a flower. 그대로 남게 되죠. 굳이 쓰겠다면 by Amy.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 뒤에 문장은 뭡니까? Amy handed flower to John. 자, Amy는 건네주었습니다. flower를 바로 들어갔죠. 그러면 얘는 뭘까요? 전치사 명사는 이렇게 묶어서 수식 처리. 그래서 to는 뭐뭐에게라는 전치사입니다. 기회가 되면 전치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몇 형식으로 바뀐 걸까요? 3형식입니다. 처음에는 몇 형식이었죠?
사형식이었죠. John에게 a flower를. 자, 사형식은 뭐뭐에게 뭐뭐를 IO, DO 순서대로 가야 되고요. 삼형식은 바로 DO처럼 목적어가 그대로 나오고 IO는 뒤에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뭐뭐에게. 자, 그렇다면 이 전치사를 생략하려면 얘는 DO 앞에 오는 수밖에 사형식으로밖에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사형식으로밖에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지금 요런 동사들은 이 전치사를 쓸 때 to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서 따로 분류를 해두었습니다. 수능을 위해서는 굳이 이런 걸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탭스나 토익에서는 가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시문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 그 다음 단어를 볼게요. 동사를 볼게요. buy, IO에게 DO를 사주다. get, IO에게 DO를 가져다 주다. make, IO에게 DO를 만들어주다. find, IO에게 DO를 찾아주다. 자, 지금 계속 공통적으로 뭐뭐 해주다 하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수여함. 그래서 이런 동사를 주다 동사 또는 수여 동사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뭐 해주다라고 자꾸 반복하다 보니 용어를 하나 더 설명드립니다. 자, 예문 한번 볼까요? He made me a cake. 그는 만들어 주었다. 나에게 케이크 하나를. 그럼 목적어. 내 입장에서 주어로 딱 나왔네요. 그러면 나는 만들어졌겠죠. Made in China. 중국에서 만들어진. 얘는 품사상. 품사는 형용사죠. 만들어진. 동사 필요합니다. I was made. 그죠? 그리고 나갔고 얘가 동사가 pp로 왔고 얘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려줘야죠. A cake. I was made a cake. 어떻게 해요? 뒤에 by him. 안 써줘도 됩니다. 자, 근데 요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으로 고치는데 아까 동사들은 to를 쓰더니 이번에는 for를 썼네요. 수능에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He made a cake. 삼형식이죠. 그는 만들었습니다. 케이크를 for me.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수식구 처리를 하게 되고 얘는 삼형식, 얘는 사형식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동사 소개합니다. ask와 inquire인데요. inquire는 같은 뜻입니다. ask와. 그래서 묻다, 질문하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설문조사할 때 명사로 inquiry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inquiry. 얘는 명사거든요. 설문입니다. 설문. 탐구.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렇다면 ask는 IO에게 DO를 물어봐 주다 이겠죠. 자, 볼게요. She asked me a question. 그러면 나에게 질문 하나를 물었다. 그럼 내가 앞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나는 물어졌겠죠. 질문 받았겠죠. was asked. 그 다음 어떻게 해요? A question. 이게 하나 남겠죠. 그대로 내려옵니다. by her. 안 쓰겠습니다. I was asked a question. 나는 질문 하나를 받았습니다. 물어봐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같은 표현으로 삼형식으로 어떻게 바꾸나 봤더니 She asked a question. 그녀는 질문을 했다. 물어봤다. of me. 나에게. 이렇게 전치사 of를 쓰는 경향이 있더랍니다. 자, 그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1, 2, 3, 4 형식을 배웠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6개의 문장들을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I asked the reason of him. 몇 형식일까요? 3형식이죠. 해석은요. 나는 물었습니다. 이유를 그에게. 됐죠? 이거 사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I asked him the reason. 자, 그렇죠. 2번 갑니다. I asked a policeman the way to the hospital. 자, a policeman이
분명히 명사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쓰였고, the way, 얘도 길, 명사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쓰였는데, 이렇게 두 개가 올 때는 하나는 IO, 하나는 DO겠죠? 나는 질문했습니다. 물어보았습니다. 경찰관에게 길을, 어디로 가는 길? to the hospital, 병원으로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몇 형식? 4형식입니다. 3번입니다. Most people inhabit the big cities. inhabit,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3형식에서 주의할 타동사 얘기했었습니다. 전치사가 없이도 뒤에 바로 목적어를 가져올 수 있는 3형식 동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dwell 있죠, dwell. inhabit과 dwell은 같은 뜻이거든요. 어디에 살다. 그런데 그냥 같이 보면 안 되고요. 전치사까지 묶어야 같습니다. 왜냐면 dwell은 이렇게 inhabit처럼 뒤에 목적으로 못 가져요. 이렇게 바로 못 가져요. 전치사가 와야만 됩니다. 이렇게. live하고 같아요. 오히려 live. 그래서 foxes dwell in caves. foxes는 여우들은 삽니다. 어디에서요? 동굴에서. 자, 그럼 얘는 수식 처리, 전치사 명사 수식 처리 몇 형식으로 봐야 돼요? 1형식입니다. 3번 해석해 볼까요?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inhabit the big cities, 큰 도시에서 삽니다. 자, 뭐뭐에서라는 전치사가 필요 없어도 되는 3형식 동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3형식이 1형식입니다. 5번 갑니다. In some cases, 묶어야겠죠? 수식. 어떤 경우에 in some cases, 자, 주어 they taught, 가르쳤다. themselves가 명사인데 most of difficult theories, 대부분의 어려운 이론들, 이것도 명사거든요. 그래서 명사가 두 개 왔으니 하나는 indirect object, 하나는 direct object. 몇 형식? 4형식으로 가야죠. 해석해 볼까요? In some cases, 몇몇 경우에 they taught,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themselves, 자기 자신에게 most of difficult theories, 대부분의 어려운 이론들을 자기 자신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배웠다라는 이야기네요.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The mother, 어머니는 buys, 사줍니다. her children, 여기도 뭔가 목적어인 것 같고 everything도 목적어인 것 같죠? 그러니 IODO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목적어 두 개 올 수 없으니까요. The mother buys her children everything. 어머니는 사주십니다. 그녀의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4형식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1, 2, 3, 4형식 다 구분하시리라고 믿고 자신감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